목표를 실행을 안 한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간단한 것부터 하나하나 도전을 해 나가야지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셀프 두려움으로 도무지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고 부자는 되고 싶고 부자처럼 보이고는 싶지만 지금 다니는 직장을 또 때려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는 직장 생활을 좀 해보셨나요? 직장 생활은 안 했죠. 21살 때 운전기사 했을 때 수리에서 사장님 제가 운전을 1년 동안 했었죠. 회사에 들어가서 안 해봤어요. 예.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처음부터 그럼 다 사장님으로 사셨는데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개그맨 일단 시험 보다가 떨어지면 또 1년 놀아야 되니까 그 노는 동안에 뭔가 먹고 살아야 돼서 이것저것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판 세척 일도 하고 간판 또 제작 일을 하고 인터넷 사업도 좀 하고. 간판 제작 일이라는 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막 배워갔던 제가 거예요? 25살 때 처음으로 이제 개그맨 시험 떨어지고 나서 걸레랑 사다리랑 바켓스에다가 세척제 넣고 걸레 넣고 이렇게 어깨 메고 다니면서 식당 간판이 더러우면 그냥 들어가요. 사장님 10,000원만 주시면 새 간판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닦겠습니까 안 닦겠습니까? 대간판으로 만들어진다면 닦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제가 그때 거짓말이 아니라 한 달에 제일 많이 벌었을 때 그때 20년 전에 한 달에 제가 400을 벌었어요. 25살 때.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뭐 특별히 기술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사다리만 타고 올라갈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일도 두려움도 없고 10층에서 밧줄도 타고 내려왔어요. 5층 6층 간판도 닦아달라고 하니까 사다리는 3층까지밖에 안 다고. 근데 그거 위험하잖아요. 아 그냥 돈 벌어야지. 할 수 있어. 좀 자신감이 유별나다 그래야 되나? 겁이 없어요. 그 사실 이제 부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인스타나 뭐 이런 곳에서 하는 것들이 대표님께서는 그런 허세가 있었던 그 시절이 있나요? 26살 때 인터넷 사업했을 때 하루에 3,000 벌 때 아니 무슨 단위가다. 제가 한글 도메인이라는 걸 최초로 판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만든 회사가 있었어요. co.kr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주소창에 치면 그 홈페이지가 나오는 그걸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거를 제가 신문을 보고 그 회사를 찾아가서 대리점 영업 내가 할 수 있다. 나 좀 권한 좀 줘라. 해가지고 무작정 제가 그걸 따내가지고 미친 듯이 그냥 스팸 메일 보내고 게시판에 광고글 올려가지고 그게 9시 뉴스에 나갔어요. 어느 날. 그래서 뉴스가 나간 날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그 다음날 통장 갔더니 3,000만 원 정도 하루에 딱 찍혀 있더라고요. 영업을 미친 듯이 해가지고 그때 석 달 동안 한 10억 정도 그때 좀 좋은 차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이렇게 벌었다가 3개월 만에 다 무너졌습니다. 너무 많이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사업을 뭐 망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다. 그냥 저는 그때도 마인드가 아우 재밌었다. 아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차도 타보고 직원도 좀 거느려 보고 항상 저는 그냥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없어도 그냥 좋은 걸 찾아요. 100개 중에서 99개가 부정적인 게 있고 1개가 긍정적인 게 있으면 그 1개의 긍정적인 것을 99개를 다 무너뜨려 버리게 극대화 시켜버려요. 사업이 망했을 때 아 역시 나의 길은 개그맨이구나. 개그맨 시험 보라고 하늘이 사업을 망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다시 또 개그맨 시험 본 거거든요. 모든 게 저는 전화위복이다라고 항상 합리화를 많이 시켰죠.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직장인 분들이 뭐 부자가 되고 싶고 유튜브에도 그럼 뭐 100억 버는 뭐 1000억 버는 뭐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 막 엄청 그런 게 많은데 저는 솔직히 여기에 반론이라고 해야 되나? 저만의 주장을 좀 하고 싶은 게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100억 벌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에 저는 반기를 들고 싶어요.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돈이 아니다. 진짜 부자는 멘탈 부자, 마인드 부자, 정신 부자가 진짜 부자인데 돈이 많은 사람만 부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높이 보고 돈하고 존경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개념을 착각을 해서 부자라고 하고 뭐 통장에 뭐 1,000억 있고 2,000억 있다 그러면 뭐 훌륭하다 대단하다는데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이 인성도 좋고 품성이라든지 인간관계도 좋은 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돈보다도 먼저 사람이 돼야 되고 인성이 갖춰져야 된다. 한 달에 뭐 200, 300을 벌더라도 인성이 훌륭하다. 저는 그분들한테 더 고개가 90도로 좀 수그러집니다. 하고 있는 일을 미친 듯이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먹고 사는 지장 없습니다. 제가 그거 산 증인이에요.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되게 존경하는 분위기시기도 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으시잖아요.
책이잖아요. 세계 최고로 꿈꿔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책 때문에 지금 열흘 전에 100권을 보내줬더니 또 60권 보내달라 해가지고 전자책도 그 밀리의 서재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고 한계를 부시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안에는 세계 최고의 대가분들이 수십 명이 들어가 있는데 저도 물론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책을 보시는 분한테 당신도 할 수 있다. 세계 최고 될 수 있다. 꿈을 크게 가져라.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책을 보다 보면 아 맞아 나도 세계 최고였지. 앞으로 미래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보다 삶이 모든 면에서 인간관계 등 그렇고 다 상승될 수 있어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이 책의 핵심은 그겁니다. 세계 최고는 두 부류예요. 내 스스로가 세계 최고라고 인정하는 그런 부류와 전 세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금메달 따면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그런 세계 최고도 있다. 스스로가 먼저 세계 최고라고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이게 먼저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무의식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가난과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개천에서 정말 용이 났다. 어떻게 그런 전쟁터에서 그런 환경에서 네가 이렇게 개그맨 되고 이렇게 성공한 거는 정말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친척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가 365일 소주병을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가짐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맞았는데. 아니 그래도 저는 늘 학교 가면 너무 밝았고 허름한 방 한 칸짜리에 4인 식구가 살면서 부모님은 맨날 다투시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면 너무나 즐거웠어요. 이걸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집에 가면은 그런 일이 있겠지만 거길 벗어나면 저는 또 저만의 환경을 만들어버린 거죠. 최면 같은 건가요? 즐거우려고 계속 내가 즐겁다 한 거예요? 정확하게 초등학교 2학년 때 TV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흙을 먹는 걸 봤어요. 와 나는 중산층이다. 2층 양옥집에 친구 집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거기가 상류층이고 우리는 중산층이다. 중산층이다. 이 정도면은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냐. 그렇죠. 제 친구 집에 한번 가봤는데 부모님이 없이 할머니랑 사는 집을 한번 갔었거든요. 부모님이 없는 그 아이를 보고 와 난 너무 감사하다. 다투기는 하지만 이 다투는 두 분이 그래도 계신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술을 드시고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셨지만 어머니는 또 완전 정반대로 저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모든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할머니든 내 주변의 이웃이든 한 사람에게도 뭔가 좋은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이 삐뚤어지지 않는다.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래도 잘 왔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에게 어린 시절부터 당당하게 얘기해라. 입 뒀다 뭐하냐. 항상 원하는 게 있으면 말을 해라. 그래서 제가 말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강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만드셨죠. 도전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한계를 깨는 방법. 예를 들어 돈을 뭐 많이 벌고 싶다, 금메달 따고 싶다. 큰 목표를 세우는데 중요한 건 작은 목표를 실행을 안 한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간단한 것부터 하나하나 도전을 해 나가야지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간판 닦는데 일단 1층에 있는 간판만 제대로 한번 닦아보자. 어떻게 밧줄을 처음부터 타요? 먼저 1층짜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성공을 하면 거기에서 또 이 자신감이 생겨. 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2층, 3층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작은 목표를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이 일을 1분 뒤에 내가 할 수 있나? 누구한테 내가 전화를 해야 되는 일. 간단하잖아요.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그럼 그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거 10분 뒤에 할 수 있나? 그거를 세분화시켜가지고 그런 게 쌓이면 쌓일수록 아 내가 뭔가 해내는구나. 스스로가 계속해서 난 괜찮은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이러면 점점 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처음부터 여기를 하려고 하니까는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아주 사소한 거를 먼저 만들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내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라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아 그렇게. 내가 자녀가 있다면 아빠 같은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 이런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친척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단계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내가 뭐 잘 된다라는 큰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응원과 인정과 힘을 받아야 돼요. 혼자서 잘 된 케이스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도 혼자 된 게 아니에요. 강력한 그 동업자가 있어요. 카리스마 먼거 인정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존재해야만 그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책에서 봤을 때도 그런 예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걸로 봤거든요.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신다면.